71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을 구하고 세근의 대수 비근은 감마가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근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립 인수 정리를 이용하든지 조립조법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더하면 0이 안 되죠. 다 더하면 0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될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세고차 1의 약수 1, 상수항의 약수는 1, 2, 3, 6이 되겠죠. 자, 다 더해서 0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뭘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뭐가 되고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은 바로 뭐가 됩니까? 근이 되고 2차 방정식이 칼싸움이 되겠네요. 그죠?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직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2차니까 그럼 여기는 x가 붙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 또는 x는 자 2도 되겠네요. 맞죠? 상수항 부호반대 x계수 나누어 또다시 x는 뭐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누가 가장 크다 그랬죠? 감마가 가장 크다고 했네요. 그죠? 따라서 얘가 감마, 얘가 베타, 마이너스 1이 바로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는 2가 되고 마이너스 감마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713번은 그냥 근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714번입니다. 자, 방정식 4차 방정식이네요. 는 제로가 아니고 는 3입니다. 그죠? 두 실수 알파 베타라 할 때 차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알파 베타는 뭡니까? 두 실근이 됩니다. 실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치환이잖아요. 근데 치환이 보통 x제곱과 x항까지가 같아야 되는데 x항까지가 안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숨겨 놓았죠. 요 놈 자체들이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각각이 된다는 거 보입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는 3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두 개씩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해 놓은 상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일 때 어떻게 묶습니까? x 계수가 똑같도록 묶기 때문에 플러스 1하고 플러스 4,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안에 있는 두 개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치환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4, t 플러스 6은 얼마? 3이 되고 t제곱 다시 정리해줘야 되겠죠? 10t 6, 4, 24인데 3이 넘어오면 21이 되겠네요. 그죠? 되나요? 3, 7이 21이죠. t 플러스 3, t 플러스 7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t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3일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t니까 그죠? x제곱 플러스 5x고 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되나요? 그럼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5x는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실근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판별식을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2가 되어서 양순위가 실근이 맞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b제곱 25 마이너스 4ac 하면 4, 7이 28이 돼서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는 흑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놈의 바로 무슨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을 구할 필요 없고 합은 얼마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곱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가 되어서 3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많이 배웠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다. 합과 차에 관한 여러분들 공식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니까 25가 되고 마이너스 차의 제곱.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차가 아니고 차의 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이 자체를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곱은 3이니까 12가 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허근이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실자가 보이면 판별식 D를 체크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15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 때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래요.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뭡니까? 보기 차식 맞죠? 자, 그럼 이지입니까? 디피컬트입니까? 자, 29, 18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18 이꼴 여기 있을 때 1 붙이고 여기는 2, 9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따라서 여기 x제곱이고 여기도 x제곱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 형태를 적어주면 이런 꼴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거 0, 요거 0이죠. 여기서 요거 0, 요거 0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가 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항하면 뭐가 됩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x제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9 이꼴 0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네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의 제곱이에요. 근데 각각을 뭐 해서 제곱해서 더하라 했죠. 그럼 아무거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잡으면 되니까 내가 구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은 바로 각각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2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마이너스 루트 2i 제곱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9, 3의 제곱 9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와 18을 더하면 정답은 바로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1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건이 주어졌네요. 그럼 또 다른 한 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파로 두면 되고 A, B의 값을 구하라. 즉 여기는 A 값과 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두 건이 나왔으니까 바로 x가 1도 되고 x가 2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a, b를 구하니까 뭐 간단하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대입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아니면 얘가 x-1, x-2, x-알파로 인수분해 된다는 개념과 똑같아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를 대입합시다. 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 되고 자, 2를 대입하면 정리하지 마세요. 8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가 제로가 되죠. 그런데 BB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밑에서 위를 뺍시다. 밑에서 위를 빼면 8에서 1 빼면 7이고 4에서 A 빼면 3A가 되고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고 B는 없어지고 0에서 0을 빼면 0이 되겠네요. 자, 9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B는 여기 A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1, 2가 더하면 3이니까 없어지죠. 따라서 B는 제로입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두 AB, 상수 A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금방금방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717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보면 중근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근이 모두 실근이 나온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일단 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상수에 이렇게 K라는 문자가 있어도 K 자체는 상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웬만하면 나와야지 밑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또 1, 1. 자, X의 개수를 전개하겠습니다. 2K-2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번 더해줘 보세요. 다 더해보시면 2K-2K 0되고 숫자도 2가 되니까 제로가 되죠. 따라서 1로 조립제법이 되고 x-1을 인수로 가지죠. 내려왔죠? 곱하면 1,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2K. 곱하면 2K가 되어서 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은 x-1 반드시 요 1이 뭡니까? 근이죠. 실근입니다. 실근. 맞죠? 그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 제로니까 그죠? 여기서 반드시 x 이꼴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은 한 개이다 그랬죠? 중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1이라는 글이 나왔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요 1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요 1을 근으로 갖는다면 여기서 1, 여기서 1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중근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2차식, 즉 별표식이 x 이퀄 1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x 이퀄 1을 별표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2k가 바로 제로가 되어서 바로 k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럴 때 중건, 즉 중건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중건 x 이퀄 1을 갖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지금 기억풀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별표 자체가 이 식이 바로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가지면서 그 대신 그 중근이 1이 아니면 되겠죠. 1을 가지고 우리는 3중근을 가지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D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짝수 공식 반제곱 1 마이너스 AC입니다.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K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검산 한번 해봅시다. K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저 식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죠. 즉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가지면서 X 이꼴 1을 또 근으로 갖죠. 그러니까 1을 근으로 갖지 않는 게 맞죠. 그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 가져니까 반드시 1을 근으로 갖는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근을 갖는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 즉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그 두 개는 마이너스 2분의 3도 되고 또 2분의 1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니은을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 니은이 근이 모두 실근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죠. 모두 실근이 되려면 여기는 벌써 x 이꼴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별표의 2차식이 뭐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2차식이 실근, 즉 는제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자 4분의 D 판별식 반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2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따라서 K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실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맞는 말이고 기억은 틀렸죠. 그죠? 되나요? 자,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죠. 자, 이 2차식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지 몰라도 x 이꼴 1이라는 지금 실근을 꼭 갖게 되죠. x 이꼴 1이라는 실근을 꼭 갖게 되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만약에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즉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즉 k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얘가 K가 2분의 1보다 크다면 얘는 흑은 두 개를 가지겠죠. 그래도 실근 한 개는 적어도 가지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니은 D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잘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718번으로 갑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 나오면 공식이 딱 한 가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3자 띄버려. 맞죠? 자,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마지막 거 되고 두 개씩 곱해서 부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식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한테 묻는 것이 바로 요 값을 묻는 요 값. 요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세근이 주어졌으니까 세근의 합을 알 수 있나요? 뭐, 세근의 합을 알 수 있죠. 그죠? 뭐에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네요. 자, 두 개씩 곱의 합을 알 수가 있죠. 곱의 합. 자, 곱의 합은 a분의 c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합은 얼마예요? 1이니까 1은 사실 곱하나 많아져,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잠시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놈이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요 자체는 뭡니까? 세 개짝이지만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에서 맞나요?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 아니고 곱의 합을 빼야 되겠죠. 그죠? 즉 마이너스 2를 2배에서 빼야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갈로 1은 곱하나 말하고 1이고 여기가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어서 요 놈이 얼마 됩니까? 7이 되네요. 네모 더하기 9가 7이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네모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 바로 우리 십자가 공식이죠. 그죠? 꼭 알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종 나오는데 우리 1학년 때는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들 이 시간 건질 수가 없겠죠. 꼭 암기하기 바랍니다. 71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이 연속한 정수라고 그랬죠. 연속한 정수일 때 또 정수 AB를 구하라고 해서 정수 AB를 구하고 조건이 A는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근이 연속한 정수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세근을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세근이 연속적이라 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세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3알파가 되죠. 3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죠? 바로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곱의 합이죠. 곱의 합. 자, 곱은 두 개씩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요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다음은 합차가 되죠. 합차. 합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가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되니까 26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해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없어지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이하면 27이 되고 알파 제곱은 9가 되어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근데 A는 양수죠. 여기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양수이므로 그렇죠? 알파도 양수여야 하네요. 따라서 여기서 알파는 3이 됩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알파는 3이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네요. A는 9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알파가 3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뭐?
2하고 3하고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곱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세 근의 곱은 6, 4, 24가 되는데 그건 바로 A분의 D의 부반대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와 B를 모두 구했죠.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되겠습니까? A가 9고 B가 마이너스 2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가 되겠죠. 그죠? 720번입니다. 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가리지널이에요? 가리지널이죠.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뜻이죠.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어서 실근이 바로 마이너스 1 한 개와 여기를 는용으로 만들었을 때 두 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흑은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한 흑은이 오메가 다른 한 오메가 오파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거 먼저 적어 놓아야 될 거. 자, 오메가도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이건이 되겠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건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제로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오메가와 오메가의 합은 얼마가 돼요? A분의 B의 보호반대 1이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도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성질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1에서 오메가 8제곱까지죠. 얘도 1에서 오메가 바의 8제곱이니까 구조가 똑같죠?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일단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고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겠죠. 오메가 6제곱이 1입니다. 그러면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얘는 오메가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얘는 오메가 6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보면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알겠나요? 1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러므로 남는 것은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은 이항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또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되나요?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오메가 제곱과 요 1을 더해서 뭐가 됩니까? 오메가 제곱과 1을 더하면 오메가가 되니까 또 오메가가 있죠. 따라서 2 오메가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앞에 식은 뭡니까? 2 오메가가 될 거고 뒤에 식은 구조가 똑같으니까 2 오메가 바가 되어서 4 오메가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근데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되네요. 따라서 요놈이 1이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문제는 가리지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